2014년 새로운 갑오년을 맞이했다. 120년 전 500년간의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갑오개혁.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또 다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렇다면 그 개혁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었을까? 근대개혁 이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성장했다. 새 시대, 새 경장을 준비하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쉬지 않고 흘러왔다. 지금의 근대 사회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20년 전 마지막 조선의 황제 고종 시대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항 이후 조선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선조들이 일궈낸 땅에 부패한 옛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그렇게 조선은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 땅에 많은 변화를 이룩했다. 고종 31년 1894년 6월 500년간 지탱했던 조선 역사를 뒤흔들 개혁이 시작됐다. 네, 갑오개혁은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법제적으로 도입한 이런 개혁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갑오경장이라고도 불리는 갑오개혁은 반봉건, 외세배척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 일본은 청나라와의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고 조선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양국에 의해 조선의 변화는 촉진됐다. 그 변화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894년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던 1차 개혁. 2차 개혁은 1894년 11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제3차 갑오개혁은 1895년 8월부터 추진되었다. 3차 갑오개혁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도 불린다. 조선왕조 봉건 국가체제가 사실 거의 19세기 이후에 붕괴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국가 개조의 방향을 설정했어야 하는데요. 아래로부터 농민층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또 개항 이후에 개화파들이 일본의 메이지 국가체제를 모델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았다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이 시행되기 전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궁밖에서는 민중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조선은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1894년 봄, 변화의 시작은 전라도에서부터 불어왔다. 동학농민운동.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운동으로 종교적 성격과 농민 구제 활동을 철저히 하려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학접주 전봉주는 이번에 거사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 안민에 있음을 민간에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민 항쟁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그 절박함은 사실상 조선 후기 이래로의 그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수습하려는 그러한 커다란 흐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그 농민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여서 국가의 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했다. 또한 관료들의 수탈 대상이 되어 농민들은 항상 탐관 우리의 폭정에 시달렸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항쟁의 내용을 알리는 데 쓰였던 사발 통문. 사발 통문은 그야말로 사발입니다. 사발 아시죠? 사발이 동그란 그릇인데 동그랗게 이렇게 덮어놓고 자기가 거기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떼놓으면 동그랗게 돼 있어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발은 동그라서 이름을 공평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주모자를 알 수 없게 만든 하나의 효과죠.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체다라고 하는 단결의 의미도 지니는 것입니다. 고창 지역에 무장에서 다시 봉기를 일으키고 창의문을 선포했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벌인 관군과의 첫 전투에서 관군을 대격파했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기가 오른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다.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실패했던 조선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청과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 역시 조선에 군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고종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내정 개혁을 시도하였다. 갑오개혁은 1894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해 1월하고 3월에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0년 전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개화파들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이제 간섭을 하고 그런 배경하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일본 공사는 일본 군대를 동원,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하여 내정 개혁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수정전, 훈민정음 창제의 산실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1897년 고종 4년에 재건되었다. 왕이 나란 일을 보던 편전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갑오개혁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장소이기도 하다. 1차 갑오개혁에서 수정전을 군국기무처로 사용하게 된다. 군국기무처는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회의원으로 구성된 임시 합의기관이다. 1894년 6월 말에 이제 군국기무처라고 개혁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원로 그 관료인 김홍집이라든가 그 어윤중, 김윤식 이런 관료들이 있었고 또 소장 관료로서 유길준이나 김가진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라든가 국가 체제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안들을 발의하고 시행하는 결국 갑오개혁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군국기무처는 의정부와 파라군을 실질적 집권기구로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었다. 이를 위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해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조선의 금납화를 실시했으며 도량형을 개편하여 일본식으로 통일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노비 매매 금지, 연좌율 폐지, 초응 금지,
과부제가 허용 등의 관습에 대해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네, 가보개혁은 근본적으로 개화파 정권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세우고 개혁을 추진한 게 아니라 일본군이 물리력으로 개화 정권을 세워주고 또 개혁을 강제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외세 의존적인 그런 정권에 의해서 개혁이 실시되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일 광화 조약을 체결한 뒤 시모노세키도 120년의 변화가 흘렀다.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この記念館は1937年に下関市が日清戦争の講和条約であります下関条約を検証するために建てた施設でございます。でただし中にある調度品につきましては下関条約の時に実際使われました椅子や調度品でございます。ここに展示されておりますものは実際に講和条約で使われました椅子やストーブ、それからペンだとかすずり、こういったものを展示しております。で周りにあるものは当時日清講和会議に参加いたしました伊藤博文や李光章の書も展示いたしております。 현재의 시모노세키에서는 청일 조약의 의미가 깃든 장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당시 일본의 중심부가 아닌 남부의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下関が講和会議の場所に選ばれました理由はこの関門海峡の狭さ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はなぜかと申しますと、日本の軍事力、つまり軍船が中国に向かう様子をこの海峡で見せれば、新国側の中国側の施設に脅威を与えるということの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を日本側は思ってお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方が日本側の全権の伊藤博文の写真になります。それからこちらが中国側の全権の李光章の写真になります。 청나라마저도 무릎 꿇린 일본의 야욕은 조선의 미래까지도 뒤흔들었다. 日本側は総理大臣でありました伊藤博文、それから外務大臣でありました陸奥宗光、これが全権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新国側は北洋大臣でありました李光章、それから近佐大臣でありました李慶宝、この2人が下関に条約締結のために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조선의 운명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갑오 개혁은 계속 추진되었다.
それは非常に大いにあり得ると思いますね。もちろん欧米諸国へのその配慮というか、その問題も残されてはいますけれども、当面やはり非常に大きなそれまで影響力を持っていた新国のその関与というのを排除したということは、その後の展開にとって、大きな意味がある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 세력이 배제되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에 수월한 상황이 되었다. 제2차 개혁은 조선의 내각 대신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히 내부 대신 박영효는 삼국간섭 이후 이노우의 일본 공사의 공고를 무시하고 김홍집 일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키며 과감하게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렇게 2차 가보개혁은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고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895년 1월 홍범 14조가 발표되었다. 네,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기에 일본이 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좀 더 강하게 간섭을 하면서 고종으로 하여금 종묘에 가서 개혁 의지를 천명하는 맹세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그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은 조선이 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 또 왕실은 국정사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정치는 근대적인 내각제를 통해서 하겠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뽑아 쓴다. 이렇게 조선이 자주 독립을 외치고 국가와 백성에 대한 개혁을 진행시킬 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청나라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청일 전쟁은 일본의 대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박영효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을 만들어 세력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이후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개혁에 더 깊이 관여하였다. 3차 개혁이라고 하는 을미개혁은 을미사변의 영향하에서 굉장히 일본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개입이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보개혁을 크게 보아서는 1, 2, 3차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보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자율적인 개혁을 추구한 그런 측면은 한편 있었고, 또 일본은 개입 정도에 따라서 예컨대 청일전쟁에 집중할 때는 조금 개입을 못하다가 을미사변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는 아주 간섭이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흐름의 어떤 상호 관계를 잘 파악해서 1, 2, 3차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 개혁은 그래도 이 자주적인 개혁, 개화파의 개혁 구상이 상당 부분 관철되었던 그런 개혁임에 비해서 이제 2차 개혁부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일본이 주도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개혁이 되면서, 이제 3차 개혁의 경우에는 2차와 방향은 대동소이한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영향으로 이제 일본이 확실하게 이제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명성 황후 시해와 계속되는 친일 내각의 개혁, 그 배후 세력인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단적으로 자극돼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고종은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 육일준 등을 역적으로 규정, 체포하여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친일 내각은 몰락하게 되었고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친 갑오개혁은 끝이 나고 말았다. 19세기 조선의 곳곳에서 백성들은 수탈당했고 각종 부패와 비리가 팽배해 있었다. 농민들의 억울함과 불만, 분노에 의해 조선의 국력이 흔들렸다. 따라서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갑오개혁은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바꿨고 근대적 체제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는 데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갑오개혁은 그 우리나라 근대사상 정말 체계적인 제도개혁 운동이었다. 갑신정변은 뭐 3일 만에 끝났고 제대로 근대지 않았지만 갑오개혁이야말로 최초의 근대적 제도개혁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 뒤에 독립협회 운동이라든가 또는 계모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근대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운동으로서 위치를 차지한다. 부패한 봉건주의 사회를 근대화로 이끌어 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갑오개혁 정신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